경남의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남도민들의 총선에 대한 관심, 본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보도국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경남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주요 공약을 짚어봅니다. 이번 시간은 3선 도전과 3선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낙동강 벨트 김해시 을입니다. 경남은 6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창원 제15선거구 도의원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8일 오전 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지난주 사전투표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경남 도민들의 총선에 대한 관심 어떤지 김수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전투표율부터 볼까요? 네, 이번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4년 전에는 20%를 겨우 넘겨서 이번엔 어떨지 관심이 모였었는데 이번엔 30%를 넘기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선거인이 278만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약 85만 명이 미리 투표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하동군이 가장 높았고 양산시가 제일 낮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입니다. 경남의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 30.71%, 역대 최고는 물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보다 3.12%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와 비교해봐도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이렇게 사전투표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이 사전투표부터 사실상 기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은 점을 각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분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경남은 각 정당에서 최소 5개 이상 선거구를 박빙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 기간에만 연이어 경남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경남 선거 판세 모두 사활을 걸고 있고 예측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 사전투표율만을 가지고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들은 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유리하다고 꼽을 수는 없지만 고민 중이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높은 사전투표율만큼 4월 10일 경남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할지도 주목됩니다. 네, 아직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4월 10일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경남 지역 사전투표율 현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어서 경남 지역의 이번 총선 주요 격전지를 살펴볼 텐데요. 낙동강 벨트 김해시 을은 신도시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유입된 젊은 층의 표심 향방이 주목되는 곳입니다. 네, 현재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지역구로 옮겨 출마한 3선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경남에서 젊은 층이 가장 많은 장류 신도시가 있는 김해시을.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편리한 교통으로 인근 도시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거주가 증가하면서 진보 성향 후보가 선전해온 낙동강 벨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바람이 컸던 지역. 선거구가 김해 가불로 나뉜 이후 19대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연속 승리한 지역이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현역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는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검증된 일꾼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면전차 트램 인기내 착공, 경전선 전철 병행 운행 추진,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김해가 철새 도래지가 아닙니다. 떳떳방이 아닙니다.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김해는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서간에 노면전차, 김해트램 임기 중 착공하려고 합니다. 내외 주촌선, 장유 1, 2, 3동 순환하는 순환선 제 임기 중에 꼭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준 후보는 지역구로 옮겨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확실한 변화를 강조하며 김해 발전을 위한 새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국가 R&D 센터 유치와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유 버스터미널 경유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로 집권당 힘있는 4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도 큰일 하고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가 되는 그런 산업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낙동강배트 격전지로 떠오른 김해시 선거구. 현역 여야 의원 간의 맞대결에 젊은 표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에서는 총선과 함께 창원과 밀양 등 6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하지만 단체장 선거인 밀양시장 정도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뿐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는 외면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창원 지역 경남도 의원 후보들을 표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박춘덕 전 경남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시 진해구. 하지만 주민들은 보궐선거가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장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진해구가 총선 격전지로 분류돼 유권자들의 관심이 총선에 쏠렸기 때문입니다.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존재감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남도의원을 지낸 김진옥 후보가 도의회 재입성에 도전합니다. 김 후보는 해군 비행장 이전 등 주민 공약을 추진하면서 일당 독주 체제인 도의회에서 견제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진옥 도의원 후보입니다. 저에게 경남 도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덕산 군 비행장을 가덕도로 이전하고 장천항 모래부두를 신항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지사의 경남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순택 전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맞춤 공약을 추진해 살기 좋은 진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건강한 진해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선출직 우리 일꾼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중요한데 제가 골목골목 누비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도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선과 단체장 선거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와 유심을 팔아넘겨 10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동산 작업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했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사무실 책상 위에 수십여 대의 휴대전화기가 널려 있습니다. 차량에도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 범죄 목록이 담긴 외장 하드가 발견됩니다.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을 팔아넘긴 총책 A씨 등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매가 되지 않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속여 관련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일당은 휴대전화와 유심을 개통해 팔아넘긴 뒤 잠적했고 대출이 나오기만 기다리던 한 자영업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들이 전화를 잘 받아야 된다고 개통을 해달라고 해서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저희한테 돌려준다고 했었거든요. 몇 명이 더 부족해서 그렇다, 누가 탈락돼서 그렇다, 뭐가 안 돼서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는 돈 때문에 저희 신랑이 자살을 한 거죠.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영세 자영업자 300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유심 890여 대를 개통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원가보다 30만 원 싸게, 유심은 한 개당 10만 원의 작물업자에게 넘어가 국내와 해외에 판매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 지원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15억여 원. 피해자들은 대출금이 곧 나올 예정이라는 A씨의 말에 속아 휴대전화 기기값은 물론 이용 요금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이 말했던 부동산 작업 대출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부동산 작업 대출을 빌미로 대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작업 대출 자체가 사기 범죄입니다. 그래서 선뜻 신고를 못한 겁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명의를 제공하거나 다른 이들을 일당에게 소개해준 영세 자영업자 70여 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양산 갑에 출마해 4선에 도전하는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을 빚고 있습니다. 논란의 윤 후보 발언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하북면 평산마을 인근에서 유세 차량을 타고 한 유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 찍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경남도당과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해야 한다는 막말을 한 윤 후보의 사과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세 마이크를 끄고 유세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일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이어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고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8일 오전 10시 10분쯤 진주시 수정동 중앙시장의 한 상가 2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2층 상가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관을 관사로 무단 사용한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8일 경상남도 교육청은 20년 넘게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하고 학교 회계로 공공요금을 낸 학교장에게는 감봉을, 이사장에게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냈습니다. 5년간 수도와 전기요금 등 학교 회계로 낸 공공요금 약 1,000만 원은 반환 조치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시효가 5년까지여서 이전에 처리된 공공요금은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도내 1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창원의 모 사립고등학교 이사장과 교장이 생활관을 관사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건축 당시부터 건축물 대장의 용도 부분을 잘 몰랐다며 지난해 법률 자문을 받아 건물의 용도를 생활관에서 관사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6회 천주산 진달래 축제가 지난 주말 북면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가요제와 사생대회,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분홍빛 진달래와 함께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천주산 진달래 축제는 끝났지만 분홍빛 물결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년간의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무책임한 정책과 태도로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서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는데요. 우리 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심판을 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특히 우리 지역구 강기훈 의원의 사년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아웃시키고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당선돼서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가 원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또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 강기훈 의원 아웃시켜서 지역구가 더 살기 좋은 지역구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 산단이 세계 제조업 1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서 잘 사는 창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배후 주거 지역도 50년이나 돼서 빠르게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잘 사는 창원 만들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180석으로 국정 말목잡기, 입법 복주, 이재명 방탄국회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선거에서 그래도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가반 이상의 의석은 확보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산구 해야 할 일 정말 많습니다. 힘 있는 삼선 의원으로 반드시 KTX 대구에서 창원까지 직선화 공사 이루어내겠습니다. 창원의대 반드시 신설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 꼭 해내겠습니다. 힘있고 일 잘하는 강기훈이 꼭 성산 발전, 대한민국 발전, 더 큰 창원, 더 좋은 성산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꼭 재선에 성공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삶을 바꾸는데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공단의 노동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한 연장 근로를 하면 잔업수당도 받고 또 연차 휴가도 남들처럼 부여받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급이긴 하지만 생리휴가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신노동법을 제정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우리 진보 정치가 소멸되지 않도록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바꾸는데 큰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여영국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